그래서 지금부터는 국내 유방암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궁금하시는 내용들을 연구를 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요 슬라이드 배경은 제가 좋아하는 배경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유방암 경험자들이 슬픈 눈물을 흘리지 어,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첫 번째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 국내 유방암 경험자들 얼마나 먹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분의 2에서 드시고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 수치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거짓말 알고 계실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고 본인이 먹는 게 건강보조식품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 매일 그렇죠. 먹으니까 어쨌든 66.5%의 유방암 환자분들이 건강보조식품을 드시고 있었고요. 어떤 분들이 더 많이 먹냐?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적인 5년 이상 사정이, 경제적인 여력이 많을수록 더 드시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5년 이상 생존하신 분들이 초기에는 이제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표적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음, 그래서 생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이제 내 몸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고민하시다가 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고학력과 5년 이상 생존하신 분들이 많이 드시고요. 그럼 어떤 걸 많이 드시냐라고 봤을 때 제일 많이 드시는 게 반절 이상이 멀티비타민, 종합 비타민이 되겠죠. 두 번째가 비타민 C, 세 번째가 오메가3, 네 번째가 오메가3, 칼슘이었습니다. 칼슘, 그리고 순위에는 안 나지만 다섯 번째가 홍삼, 홍삼. 네, 이었습니다. 윤현조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저런 네, 질문이 있을 때 어떻게 답변해 주시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텐데. 다 드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드시라고. 네, 다 드시라고 하고 있고 네. 건강보조식품 중에 뭐 이렇게 소위 양약을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쉬운데 네. 보약, 한약처럼 제가 공부를 못해서 성분이 뭔지 잘 모르는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어, 믿을 수 있는 한의원에서 나 유방암 수술했고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 있지 않은 보약을 지어달라라고 해서 드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드시라고 하고 있군요. 단, 네. 뭐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홍삼, 인삼 같은 3종류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신 분들은 조금 결과가 좋지 않은 보고들도 있어서 호르몬 약을 드시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신 분들은 3종류는 조금 피하시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 나머지 식품들은 다 드시라고 하고 있고요. 네.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제 원장님 엄청 근데 존경하는데 저는 좀 틀려지고. 절대 드시지 말라고, 뭐 사실 절대 드시지 말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저는 일단 의학적으로 그 건강 보조식품을 드신다고 해서 유방암이 더 잘 치료됐다라고는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너무 고용량의 비타민 C 하루에 막 3,000ml, 만 ml까지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치료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항암 치료를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보조식품들은 아, 간에 안 좋죠. 부담을 줄 수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제가 강조를 하고 있고, 건강 보조식품보다는 운동하거나 혹은 좋은 식습관을 갖는 것이 훨씬 더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해서, 우리가 사실 보조식품을 드시는 분들의 그 생각 속에는 내가 운동 안 하니까 그거를 대신. 대신 어떤 보상으로 그걸 드시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음, 그래서 1차적인 것은 보조식품이 아니고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무조건 첫 번째다. 그리고 그런 보조식품에 돈 쓰지 마시고 그냥 가방 하나 사셔라라는 말씀을 아, 우스갯소리로 네.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전 방송에서 네. 비타민 D는 좋다고 네, 비타민 말씀하셨는데. D는 사실 네. 보조식품이라고, 여기 칼슘이나 비타민 D는 사실 보조식품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것도 막 비타민 D가 엄청 높은 사람들도, 음, 칼슘도 엄청 높은데도 뭐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사실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보조식품이 의사에 의해 처방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 엄청 밥보다 더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반대입니다. 네. 네. 그 와중에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셔요. 한 달 전에 날개뼈 중앙 부위가 찝찝할 정도로 담이 오셨다고. 이거 정말 어떻게 아, 말씀하시나요? 타운고님, 네. 담 증상이 왔는데 검사를 받아야만 받아야 합니까? 합니까? 검사를 먼저 권하지는 않죠, 보통은.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담처럼 느껴지시면 뭐 가까운 정형외과나 한의원 가셔서 물리치료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재활의학과 투여해 진료 주시고 보시는 것도 좋은 재활학과 것 진료 같아요. 좋으시고 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그때 이제 검사를 해보실 수 있죠. 네. 네. 또 있어요. 지금 질문이 막 우후죽순으로 올라옵니다. 천사님은 2기 A이신데 1월 19일 선수술 후 항암 방사선까지 10월 17일에 모두 끝나셨다고. 이런 분들께 이 빨간 이 핑크 손바닥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까지 다 끝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네, 축하드리는데 질문은 3주금성은 선항암을 하시던데 선수술을 하는 경우는 왜인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수술을 먼저 하고 어떤 경우에 항암을 아, 먼저 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이 삼중 음성 유방암이 공격성이 강해서 항암제는 말 그대로 빨리빨리 자라는 암세포에 작용을 잘하니 삼중 음성처럼 공격성이 강한 게 항암제 잘 듣거든요. 그래서 삼중 음성이신 경우에는 항암 치료, 선항암을 많이 하는데 삼중 음성이더라도 초기로 예상이 되는 경우 튜머 암 크기가 작고 겨드랑이 임파선도 전이가 돼 보이지 않으면 굳이 먼저 항암 치료를 할 필요는 없고 네. 수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항암 치료 여부를 결정하시는 거죠. 황당민님 호르몬 양성이시래요. 또 이번에는 5년 지나도 재발 위험이 높은데 그러면 평생 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나요? 아, 또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네, 근데 원장님 원래 이렇게 질문이 많나요? 원래 많아요. 아, 네, 원래 그렇군요. 많은데 오늘 또 유방암 퀴즈 온더블럭이라. 또 윤현주 교수님 오시니까 아, 예. 예, 더 많으신 예. 것 같아요. 네. 그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린 게 네, 방금 전에 제가 삼중 음성 유방암은 공격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발을 해도 보통은 2, 3년 안에 재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중 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 제 환자분들은 5년 지나면 축하드립니다. 거의 안 생길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분들이 네, 환자분들한테는 온순한 암이라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반대로 온순한 암이다 보니 5년, 10년 혹은 그 이상 돼도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재발을 하실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삼중 음성 유방암, 허투 양성 유방암 환자분들도 평생 관리는 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분들은 조금 더 장기간 본인의 건강을 신경 써야 돼서 제가 유방암 우리 희망님들처럼 유방암 경험자분들한테는 제 암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감기 있죠. 혈압, 당뇨라고 생각하시라고 합니다. 감기보다는 혈압, 당뇨처럼 싫어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네. 네, 혈압, 당뇨처럼 혈압약 네, 평생 드시잖아요. 그렇죠. 당뇨약도 계속 드시는 그냥 거 많이 만성 아시죠? 질환.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암과 함께 살아가는 관리하시면 거다. 하시면 되죠. 네. 네. 또 하이님 삼중음성 타입에서 항암 치료와 허투 양성 타입에서 받는 항암 치료가 동일한가요? 다르죠, 그죠? 허투 양성과 그 다음에 삼중음성에서 쓰는 항암 치료가 같으냐? 항암 치료는 동일합니다. 표적 치료를 못 하는 거죠. 그래도 TCHP를 많이 쓰지 않나요? 허투 양성은? 허투 양성은 TCHP를 많이 쓰는데 만약에 허투 양성 아니고 삼중 음성이면 TC를 쓴다는 얘기죠. TC나 그러니까 AC. PH처럼 네. 퍼제타나 헐세틴은 빼고 항암제는 유방암 항암제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쭉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는 허투 양성인 경우에는 표적 치료제를 하는 거고 삼중 음성이면 표적 치료제를 빼고 나머지 항암 치료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항암 치료도 선생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조합이 다르지 않나요? 재발 전이 됐을 때는 그렇고요. 재발 전이 말고 항암 치료 중에 수술하고 재발하지 말라고 이제 저희들은 어드주번트라고 하는데 네,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하는 항암 치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치유예수님 또 질문 주셨는데 처방전 이외에는 안 먹는데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아리미덱스랑 비카페롤만 먹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질문 네네. 같으신데요. 병원에서 주는 약은 유방암을 재발 전이를 막기 위해서 주는 약이니까 당연히 드셔야 되고 그 외의 것들은 일반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김 원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무턱대고 이것만 드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생활 패턴을 건강하게 유지를 하시면서 첫 번째입니다. 보조적으로 살짝 네. 예, 보조식품이잖아요. 건강 그렇죠. 보조식품. 그러니까 보조 역할을 하는데 걔가 마치 주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의 주연은 운동과 식이 조절
두 가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타목시펜 2년 복용하고 나서 타온고님은 아나스토 아마 아리미덱스와 유사한 약물일 것 같아요. 그 아로마테이저 억제제인데 뼈가 너무 아프시다고. 이건 뭐 모든 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건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드시고 통증이 심하면 재발률이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그런 연구가 있어요? 있습니다. 아, 조금만 참아보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질이,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질 정도로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은 약을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을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아로마타제 억제제로 바꾸기도 하고 타목시펜으로 다시 음, 바꾸기도 하죠. 네.